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역시 우리 아들 머리 하나는 정말 똑똑하다니까. 이거 혼자 다 한 거야? 역시 예준이는 천재야. 역시 예준이는 대단한 재능을 가졌어. 100점 맞았다고? 대단해. 콩쿨에서 1등 했다고? 역시 예준이야.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 영재 TV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과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행복이 뿜뿜 솟아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착한 짓, 이쁜 짓 하면 마구마구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칭찬도 잘못하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3년에 출간된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읽어보시진 않으셨어도 들어보신 적은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원제목은 Well Done이고 범고래를 조련하는데 칭찬이 주는 효과를 우리 사회 현상에 접목시킨 책인데요. 번역하신 분의 신의 한 수로 우리 뇌리에 딱 꽂히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칭찬에 인색했던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가정에 한때 칭찬하기 붐이 일었었죠. 그런데 과연 칭찬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는 주체는 칭찬을 받는 객체보다 상급자나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는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칭찬을 받는 객체는 하급자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상급자에게 또는 연장자에게 칭찬을 하는 주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만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과 우선주의가 되게 되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어떠한 테스트를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채소 주스를 간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한 그룹에게는 주스를 많이 마시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별다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당연히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 그룹에 채소 주스를 마신 양이 월등히 높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실험이 끝나지 않고 칭찬 스티커를 주던 그룹에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원래 칭찬 스티커를 안 주던 그룹보다 채소 주스를 마신 양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칭찬의 역효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은 칭찬을 해줄 때만 열심히 했고 칭찬이 사라지자, 즉 보상이 사라지자 거기에 들이는 노력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결과 우선주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똑똑하다, 잘한다, 최고다 라는 칭찬을 받던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해당 칭찬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컨닝을 한다거나 틀리지 않게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게 된다는 거죠. 피아노 교습 같은 것도 보면 아이들에게 계속된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보통 교습소에서 피아노 완곡을 3번 치면 칭찬 스티커를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따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연습을 하기도 어렵고 연습을 하기도 싫어지는데 칭찬은 받고 싶고 하니까 한 곡을 완곡을 치는 걸 한 번이라고 하지 않고 한 마디를 치고 한 번이라고 한다거나 한 음절을 치고 한 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기면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는 게 좋은데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칭찬을 할 때 칭찬을 받는 객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 중에는 특성 칭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 예준이한테 해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역시 우리 아들 머리 하나는 정말 똑똑하다니까. 이거 혼자 다 한 거야? 역시 예준이는 천재야. 역시 예준이는 대단한 재능을 가졌어. 앞서 보신 대로 특성을 칭찬하는 것은 아이에게 특수한 성질이 있다, 타고난 능력이 있다 라면서 칭찬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특성 칭찬은 칭찬받는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특별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다 천재가 아닌데 어떠한 일에 성과를 냈다고 해서 천재야, 특별하다고 하면 어릴 때에는 본인이 특별한 줄 어느 정도 착각하게 되지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생이 되거나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본인은 정말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특출하지 않은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칭찬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깨기 싫어서 결과 우선주의가 되고 그게 또 컨닝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도 하지 않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하지 않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게 되죠.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은 결과만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 두 번째입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건데요. 100점 맞았다고? 대단해! 콩쿨에서 1등 했다고? 역시 예준이야. 결과 칭찬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우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에도 100점을 받아야만 칭찬을 받는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100점에만 집중을 해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100점을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쉬운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칭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칭찬은 말 그대로 사실을 칭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트만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그것이 무슨 칭찬이냐, 그냥 사실을 한번 언급한 것 아니냐, 무미곤자한 칭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 칭찬의 말보다도 아이에게 웃어주는 미소라든지 따뜻한 표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안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바람직한 칭찬 해보겠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는 거죠. 우와, 예준이 방이 깨끗해졌구나. 예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예준이 이번에 어려워하던 피아노 곡 아주 잘 연주했네. 그런데 사실을 칭찬할 때 뭐 하나라도 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뒤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은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깨끗해졌네. 예준이는 정말 깔끔한 아이야. 예준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네. 예준이는 훌륭한 아이야. 아니, 이렇게 힘든 피아노 곡을 자연스럽게 연주했네. 예준이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예준이가 엄마 아빠 도와줘서 방이 깨끗해졌네. 다음에도 꼭 엄마 아빠 도와줘야 돼. 그러면 바람직한 칭찬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칭찬은 과정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피아노 곡을 자연스럽게 연주했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야. 예준이 수학 공부하기 어려웠을 텐데 문제를 다 풀었네. 포기하지 않았네. 특히나 이 과정 칭찬은 앞서 말씀드린 사실 칭찬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결과를 칭찬받는 것과는 달리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을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100점을 받아야만 되느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이렇게 그냥 해오면 되구나, 이렇게 내가 하던 대로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 선순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칭찬 마지막은 질문 칭찬입니다. 이 질문 칭찬이 사실은 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준이 피아노 콩쿨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았니? 예준이가 콩쿨 대상이래. 정말 좋은 결과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좋은 생각. 예준이 엄마 아빠 도와서 방이 진짜 깨끗해졌네. 이렇게 치우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보통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상급자나 연장자가 하급자나 연소자에게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객체들은 칭찬을 하는 주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급자나 하급자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을 할 수 있듯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로 레벨이 정해지거나 권위가 주어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교육의 기본 목적은 아이의 자립에 있듯이 질문 칭찬을 통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하보르타식 칭찬은 바람직한 칭찬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면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칭찬, 과정 칭찬, 질문 칭찬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예준이가 혼자서 아침마다 책을 몇 권 읽어? 나 7권. 7권? 7권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1시간 동안 읽는 거 아니야? 예준이가 책을 1시간 가까이 읽었네. 엄청 집중해서 읽던데? 책은 어땠어? 재밌었어? 책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재밌는 마음. 재밌는 마음. 예준이가 그렇게 읽으니까 아빠도 기분 좋네. 아빠도 책 읽고 싶어지는데?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 해당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했음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주도성과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부르타식 바람직한 칭찬 3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칭찬, 과정 칭찬, 질문 칭찬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예준이에게 예로 보여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칭찬에 대한 부분은 모두 앞서 추천 도서였던 초등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시작하라 전병규 선생님의 저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해당 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칭찬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주체성을 키워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